요즘처럼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활비는 줄일 수가 없는데 소득은 그대로인 상황. 솔직히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그럴 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부 지원 제도인데요. 그런데 막상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해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5월 1일부터 최대 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한시적 생활 안정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꼭 필요한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도 막상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많고 또 서류나 절차 때문에 헷갈려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누락됐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으시면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본인은 해당이 안 돼도 주변에 꼭 알려줘야 할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월 1일부터 최대 34만 원 받는 방법 함께 시작해 볼게요. 첫째, 어떤 지원금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번에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지원은 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한시적 생활 안정 지원금이라는 제도예요. 이건 단순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4만 원까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대상이에요.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어르신, 다른 하나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며 건강보험료가 낮은 저소득 가구, 그리고 또 하나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지만 기존 제도에 비해 소득이 살짝 높아 제외되었던 분들도 이번에는 일부 포함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먼저 내가 해당되는 소득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자격 여부부터 점검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둘째,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대상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느냐예요. 그냥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 안에 들어야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의 저소득 가구, 여기엔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알바생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최근 실직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줄어서 생계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포함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내가 속한 소득 분위와 보유 재산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 그리고 각 시군구청이나 복지포털 상담 창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셋째,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야 해요. 이 지원금은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게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소득 확인이나 신분증 확인 같은 절차 때문에 방문 신청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동주민센터 복지팀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니까 꼭 주소지와 가까운 곳으로 가셔야 해요. 세 번째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니까 가족이 도와드려도 돼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와 방문 가능 시간 확인하고 사전 예약이 가능한 경우엔 미리 예약해서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넷째, 꼭 챙겨가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가셔서 뭘 가져와야 하나요? 하고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 캡처, 프리랜서 소득자료 같은 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내가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를 미리 물어보고 정확히 준비해서 가는 것.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다섯째, 최대 34만 원을 다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조건 34만 원을 받는 건 아니고 가구 구성원 수, 소득 수준, 재산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1인 가구는 보통 20만 원 내외로 받고 다인 가구는 최대 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녀가 있거나 부양 가족이 많은 가정은 우선 지급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가정도 지원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내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기준표를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될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좋아요. 여섯째,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거나 그냥 지나치셔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소득이 없지만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 분리가 안 돼 있는 청년들. 사실 이들도 따져보면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실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료가 없는 경우. 이런 분들은 최근 입퇴사 증빙을 통해 가능해요. 세 번째는 자녀가 등록금이나 병원비 등으로 생활이 빠듯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혹시 모를 가능성이라도 꼭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에요. 일곱째, 혹시 내가 대상이 아니라도 도울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 이웃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 인터넷도 어려워서 신청 못하시는 경우 많아요. 두 번째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주변 사람들, 자격 여부를 몰라서 그냥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세 번째는 장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 대리 신청이나 방문 상담이 가능하단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내가 먼저 알고 알려드리기, 그리고 필요하면 같이 주민센터 동행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덟째, 신청 후에는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하죠? 지원금 신청하면 보통은 2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확정되면 보통은 계좌로 바로 입금되거나 지역화폐 형태로 수령하게 돼요. 세 번째는 지급 일정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꼭 확인하셔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신청 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받아두고 이후에 문자나 전화로 지급일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아홉째, 혹시 누락되거나 거절당했을 땐 이렇게 하세요. 어떤 경우엔 정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거절 통보를 받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소득 자료가 누락된 경우 다시 보완 제출하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지 확인이 안 돼서 누락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기준을 애매하게 해석해서 생긴 문제. 이럴 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반드시 거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보완 서류를 빠르게 준비해서 재신청하거나 이의 신청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열째, 이런 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정부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상황별로 유연한 제도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계절별 지원금도 따로 있어요. 두 번째는 저소득 청년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금, 노인 대상 지원도 매년 추가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서 반드시 지역 공고문을 챙겨봐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복지로 홈페이지와 지자체 사이트를 자주 확인하고 구청 알림 문자도 꼭 신청해 두는 것.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한시적 생활 안정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봤어요. 사실 이런 정보는 뉴스나 기사로는 너무 복잡하게 나오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셨다면 적어도 내가 해당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도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제도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일단 확인해 보시고 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한시적 지원금이나 생활 지원 제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내 지역 주민센터, 구청 알림 문자 같은 걸 미리 등록해두면 더 빠르게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시 다음에 또 비슷한 제도가 나왔을 때도 지난번에 해봤으니까 어렵지 않다는 자신감도 생길 거예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한 달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노후를 위한 따뜻한 정보와 삶의 지혜를 나누는 노후지혜 채널. 앞으로도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참고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멤버십 기능도 새롭게 열렸습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특별한 콘텐츠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버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유익하고 따뜻한 시간 함께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